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자텍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자는 암, 그러니까 림프종 말기 환자였어요. 4년간의 암투병을 하다 2006년에 사실상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을 때 몸의 모든 장기는 이미 활동을 멈췄고 30시간이라는 기나긴 혼수 상태에 빠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의료진은 호흡기를 떼고 사망 선고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고심합니다. 그런데 30시간 뒤 저자는 깨어났고 그 30시간 동안 저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던 환자가 단 5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5주 뒤에는 몸 어디에서도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어 퇴원을 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실제 저자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30시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했죠. CNN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언론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고요. 어떤 스토리인지, 그리고 저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한 대형 병원의 의사가 인도인 남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기가 이미 모두 멈췄습니다. 레몬만한 종양들이 림프계에 전부 퍼져 있어요. 두개골 바닥에서부터 복부 아래쪽까지 꽉 찼어요. 폐뿐 아니라 뇌에도 수액이 가득 찼습니다. 피부가 짓물러서 궤양도 심하고요. 그 안에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오늘 밤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던 그때 저자는 자신의 시야 혹은 의식이 뭔가 확장되어 가면서 자신이 지금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냥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행해지는 치료 과정 역시 전부 인식하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에서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요. 그리고 저자는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서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전까지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기쁨을 넘어서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었다는 거죠.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던 겁니다. 저자는 그때를 되돌아보며 그런데 자신이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곳으로 갔다는 느낌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해요. 자신이 깨어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곳 혹은 그 상태에서 저자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저자는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분명히 지금 나는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었는데 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라고 말이죠. 저자는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느낌을 굉장히 알기 쉽게 묘사해 주는데요. 거대한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곳에 살고 있다면 앞을 볼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손전등 하나뿐이겠죠. 우리가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것들 뿐입니다.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찾는 그것은 창고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에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뿐인 거죠. 설령 손전등을 비추어 보았다 해도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만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어요.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 시점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에 전등 스위치를 툭 켰어요.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한 어떤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반짝거리면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냅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색깔들이 눈에 막 들어오고요. 과거에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이 광대한 경이로움 속 한 점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색깔과 소리, 질감이 저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이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니까요. 설령 이제 다시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암, 그 명징함과 놀라움, 아름다움, 엄청난 활기를 경험해 버렸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 이상 그 알은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우리는 이제 그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던 때에 비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에서 다시 저자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자는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고 의사가 가족들에게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자는 비록 어떤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자기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거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본 광경 그대로 가족들은 자신이 말기 림프종에 따른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는 거죠. 이때 저자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자기 자아의 장엄함을 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몸이 순식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신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자기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자는 내 몸이 나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서 저자는 혼수 상태에 들어간 지 약 30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병실에 들어온 의사가 엄청나게 놀라는데 그때 저자는 몸을 겨우 가누면서 이렇게 말을 건댑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보니 반갑네요. 찬 선생님. 의사는 더 놀라면서 자신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처음 이 병실에 실려올 때 저자는 이미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서 실려와서 지금 처음 깨어났는데 원래 자기를 알아보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 이 의사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봤으니까요. 새벽에 제 폐에 찬 물을 빼내주신 분 아니에요? 제가 숨을 못 쉬었잖아요. 의사 멘탈은 이렇게 쿠쿠다스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저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본 일들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 옆에서 오고 간 대화들, 병실 바깥이나 복도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오갔던 대화들까지도 모두 말이죠.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처치들도 설명할 수 있었고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한밤중 자신에게 호흡 곤란이 온 것, 뱃속에 꽉 찬 수액 때문에 질식 상태가 된 것, 남편이 비상호출기를 누른 것들을 전부 설명했어요. 간호사들이 도착해서 의사를 급히 부른 것, 모두들 자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다고 여기던 찰나에 의사가 병실에 나타난 것도요.
이런 일들이 몇 시에 벌어졌는지부터 시작해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멘탈이 나갔죠. 이후 3일 동안 의료진은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멘탈이 나가서 도움을 요청한 다른 의사도 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작아졌어요. 아니, 굉장히 작아졌군요. 불과 3일 만에요. 임파선의 부종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저자는 결국 깨어난 지 5일째 되는 날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실로 가서도 검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던 날은 이례적으로 그 큰 병원에서 의료진 전체가 저자가 있는 병실로 찾아왔다고 해요. 다들 심각한 얼굴이었고요. 왜냐하면 골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몸 어딘가에 분명히 암세포가 있을 텐데 지금 자신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약을 투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거고요. 결국 그 병원은 저자의 조직 검사 견본을 홍콩에서 가장 큰 병리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나온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도 의료진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림프샘 조직과 전신 PET 촬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찬가지로 암세포는 온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5주 전에 종양이 가득했던 몸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저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예상이 되시겠지만 당연하게도 이 사건 이후 저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일단 저자는 더 이상 세상을 저 사람들의 관점으로,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라는 건 없고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하기가 몹시 힘들어진 겁니다. 물론 가까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면 슬펐다고 해요. 그리웠기 때문이죠. 그래도 딱 거기까지고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행복하리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결국 이 알 수 없고 신비한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부르는 이 경험을 통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저자는 자신이 온 우주에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 우주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또 우주가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마치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을 통해 표현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그 우주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도 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임사체험에서 시간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우리는 그저 그 사이를 관통해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지점들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차원에서는 감각기관이 우리를 제한하죠. 눈은 이 순간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는 지금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저자는 이걸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명확하게 경험했다고 해요. 자신을 보기 위해 오빠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의사들이 병실 밖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알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감각기관들, 눈, 코, 입, 귀, 촉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통해서 그냥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자신의 미래 삶의 순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상당 부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이를 통해 저자는 시간, 공간, 물질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어떤 사람이 전생으로 해석될 법한 뭔가를 언뜻 보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본 것은 사실 전생이 아니라 평행 혹은 동시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하니까 평행 혹은 동시에 존재하는 자신의 현실이 마치 기억처럼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의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바깥을 헤매고 다닙니다. 종교, 의학, 과학적 연구,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막연하게 진실 혹은 답이라는 건 뭔가 저기 밖에 손에 잡히지 않은 채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길을 잃고 헤맬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때문인데요. 저자의 말처럼 온 우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의 답은 제 안에 있고 여러분의 답 역시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사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일깨우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인종이나 종교, 그 어떤 신념체계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무한하고 더 없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의 에너지이고 그렇게 결국 우리 자체가 바로 우주 에너지이자 우주인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제가 여러분이 바로 우주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무한한 자아는 우리의 본능 혹은 직관입니다. 집을 사려고 할 때 여러분은 특정 지역을 막 고르고 예산도 체크해 보면서 선택지를 좁혀 나갈 겁니다. 꼼꼼하고 이성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살 곳을 정하는 마지막 결정은 순전히 직감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그냥 좋다는 느낌, 이 집에 살고 싶다는 느낌, 따뜻한 집인 것 같다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곤 합니다. 거기에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어요.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한한 자아가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고 행동에는 어떤 직감이, 어떤 감정이 뒤따르고 계신가요? 결정의 동기가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열정인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